영상에 사용된 강의 노트는 영상 설명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방향도 함수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끄지 마세요.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도 함수는 편미분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미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복습해보고 방향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x에 대한 편미분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1,2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1,2에서 x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건 이런 거였죠. 자, x축과 평행한 이러한 직선을 생각하고요. 이 직선을 포함하면서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딱 곡면을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이러한 곡선을 생각해 줍니다. 어떤 곡선인지 직관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빨간색 곡선을 생각했을 때 이 점에서, 그러니까 1,2를 대입했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 있죠. 이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편미분, x에 대한 편미분의 값이었다 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상에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P라는 거를 이제 원점으로 둔 다음에 이 빨간색 직선, 이 빨간색 밑에 있는 직선을 X축으로 하고 이 Z축을 이제 Y축으로 해서 그 평면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저 빨간색 곡선을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평면에다가 이렇게 옮겨 놨을 때 그때의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x에 대한 편미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1,2를 이 fx, y에다가 대입한 점이겠죠. 이게 곡면 위의 점을 생각했을 때 x축 방향으로의 벡터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이때에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이 곡선에서 접선,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편미분의 값이다 라는 거였고, 이걸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간에서 기울기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곡선을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그대로 평면에다가 옮겨서 이런 식으로 평면에 옮겼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x에 대한 편미분의 값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방향도 함수의 정의는 아까 봤듯이 좀 굉장히 막막하지만 제가 뭐 하자라는 거냐면 결국 이게 이제 x에 대한 편미분이었는데 아까 전에 x에 대한 편미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곡선의 기울기를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방향도 함수는 꼭 x축 방향으로 잘라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편미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 이러한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것을 생각하자라는 게 바로 방향도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정의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면요. 우선 단위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단위 벡터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다 라고 말을 하고요. 기호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 정의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일단 단위 벡터가 주어졌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단위 벡터라는 건 크기가 1인 벡터를 의미했었죠. 이 P를 지나면서 크기가 1인 이 단위 벡터, 그러니까 XY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단위 벡터를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모든 방향을 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방향의 단위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극한값을 우리는 방향도함수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 극한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fp라는 값은 그냥 간단한 값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해 봐야 되는 건 일단 p 플러스 tu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tu는요, u의 실수배니까 u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반대 방향에, 그러니까 u와 평행한 벡터를 의미하고요. 이때 p 플러스 tu가 뭘 의미하는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평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XY 평면의 상황을 옮겨 놓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P 플러스 TU라는 게 어떤 값이냐면
이 P에다가 TU라는 벡터를 더한다라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P라는 건 사실 뭐냐면 P를 예를 들어 제가 좌표로 뭐 x0, y0 이렇게 아까 전에 뒀었죠? 이렇게 뒀다라는 건 결국은 이거를 벡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P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즉 P 플러스 TU라는 건 OP 벡터에다가 TU 벡터를 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두 벡터를 더하는 건 결국은 이렇게 검은 벡터였죠. 결국은 P 플러스 TU라는 건요. 이 검은색 벡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검은색 벡터의 종점, 이 점의 좌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좌표를 F 함수에다가 대입하라는 게 바로 FP 플러스 TU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P 플러스 TU라는 것은 저 빨간색 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거였고요. 이것을 F 함수에다가 대입한 게 바로 FP 플러스 TU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점을 대입한 저 빨간색 점 있죠. 공면 위에 빨간색 점의 Z좌표가 바로 FP 플러스 TU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극한 안에 있는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제는 정리해서 한번 따져볼 건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선분의 길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FP 플러스 TU가 될 것이고요. FP라는 건 그냥 P를 대입했을 때의 Z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저 민트색의 선분의 길이, 저게 바로 FP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FP 플러스 TU에서 FP를 뺀다라는 거니까 이제 어떤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렸을 때의 만들어지는 요 조그만 선분의 길이, 물론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조그만 선분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t로 나누라고 했는데요. 자, 요 길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는 tu의 길인데 아까 전에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u가 단위 벡터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값은 t가 되겠죠. 벌써 감동을 느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결국은 의미하냐? 이 극한 안에 있는 저 분수는 뭘 의미하냐? 저게 바로 기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시한 회색 선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리미트 t를 0으로 한없이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t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결국은 이러한 접선의 기울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예전에 배웠던 그 미분계수의 정의와 굉장히 닮아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향도함수 극한의 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의미를 살펴봤는데 기하학적 의미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방향도함수의 정의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예제를 풀어보면서 방향도함수 값을 한번 실제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직접 주어줬고요. 저 단위 벡터 u 그리고 p 라는 점을 주어졌을 때 방향도함수를 실제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게요. 제가 정의를 한 번 더 써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p 플러스 tu 마이너스 fp, 이게 방향도함수의 정의였잖아요. 이때 우리가 구해줘야 될 값은 사실은 이것만 계산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p는 1,2였고요. tu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쭉 해보면 이렇게 벡터를 더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계산한 좌표를 f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f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으니까 x성분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y성분 제곱하게 되면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과정 좀 생략하고 제가 끝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구하는 것만 잘 하시면요, 방향도함수 계산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산했던 빨간색 값을 이렇게 쭉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fp를 빼는 건데 p라는 건 1,2였으니까 1,2를 f에다 대입하면 5가 되겠죠.
따라서 5랑 5를 지우고 나서 극한을 끝까지 계산해 보면 t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써볼게요. t만 남고 여기는 t가 지워질 겁니다. 따라서 t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 값만 남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구해준 요 값이 바로 방향도 함수의 값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방향도 함수의 정의를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가 주어졌을 때 방향도 함수의 정의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도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방향도 함수는 화면과 같이 점 P와 P에서 시작하고 XY 평면 위에 있는 단위 벡터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단위 벡터 방향으로의 직선과 직선을 지나면서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보라색 곡선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보라색 곡선에서의 접선, 보라색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방향도 함수가 된다 라는 게 바로 기하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미분 때와 마찬가지로 공간에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 없기 때문에 이 곡선을 평면으로 옮겼을 때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곡선을 평면 위에 옮기냐면 이 U벡터가 양의 방향이 되도록 하고 이게 X축 역할을 하게 되고 Z축이 Y축 역할을 하게 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옮겼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P가 원점이 오게 한 다음에 U라는 벡터가 그 X축의 양의 방향이 되도록 해서 곡선을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U가 이렇게 오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분홍색 점선이 이렇게 되게 해서 곡선을 그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옮겨진 곡선이 바로 요게 될 거예요. 보이시죠? 요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저 위에 있는 초록색 점에서 접선이니까 결국은 이 파란색 접선이 될 거고요. 이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U 방향에 대한 F의 방향도 함수의 값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한 장으로 보여드리자면 결국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편미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방향도 함수의 개념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도 함수는 편미분의 일반화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편미분을 방향도 함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방향도 함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x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건 x축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잖아요. 근데 x축 방향으로라는 거를 벡터로 표현하자면 1,0일 것이고요. 이거를 제가 2원이라는 벡터라고 해본다면 결국 x에 대한 편미분은 2원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y축 방향으로의 편미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결국 또 y축 방향이라는 것은요, 어떤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느냐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y축 방향이라는 건 벡터로 표현해 보자면 0,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1이라는 벡터를 제가 E2라고 쓴다면 결국 y에 대한 편미분 fy라는 것은 E2에 대한 방향도 함수와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겠죠.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향도 함수에 대해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